역사상 가장 확실한 거품, 그런데 터지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거품이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3년 된 스타트업이 삼성전자보다 비싸고 빅테크 기업들이 700조 원을 한 곳에 쏟아붓는다. 모든 지표가 버블을 가리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품을 경고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광풍의 중심에 선 샘 알트먼 본인이다. AI 투자에는 거품이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CEO의 회사 가치는 오히려 더 치솟는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든 버블은 결국 터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수도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구글 검색이 무너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실제로 증가하며 AI가 우리 대신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 질문은 간단하다. 이것은 1990년대 인터넷처럼 세상을 바꿀 혁명인가, 아니면 튤립 파동처럼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광기인가? 역대급 규모의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온다. 땅은 분명히 흔들렸다. 단지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각판은 움직이고 있다. 바늘은 흔들린다. 본진이 온 다음엔 이미 늦다. 지진계를 읽을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200조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2024년 말 오픈 AI 직원들이 스탁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된 회사 가치다. 챗 GPT 서비스를 시작한 지 겨우 3년도 안 된 회사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약 300조 원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공장도 없고 제조 설비도 없으며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만 명의 직원도 없다. 있는 것은 코드와 GPU 그리고 가능성뿐이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비공개 밸류에이션이라는 점이다.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투자자들은 미쳤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공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은 천문학적이고 수익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심지어 오픈 AI는 2024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 약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줄을 선다.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이것은 실체가 있는 가치인가, 아니면 집단 최면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오픈 AI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짜 광기는 지금부터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들 빅테크 4대장이 2025년 하반기까지 AI에 쏟아붓기로 한 돈을 합치면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00조 원이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가? 답은 명확하다. 엔비디아. 골드러시 시대를 떠올려보자. 금을 캐러 간 사람들 대부분은 파산했지만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은 확실하게 돈을 벌었다. 지금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다. H100, A100 GPU 없이는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빅테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에 돈을 바친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만약 2년 안에 이 700조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광산에 금이 없다는 게 밝혀진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폭락하고 AI에 올인한 빅테크들의 주가는 연쇄 붕괴할 수 있다. M7이라 불리는 거대 기술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은 샘 알트먼이다. AI 투자에는 분명 거품이 껴있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한 거품. 그럼에도 돈은 계속 몰린다. 왜일까? 혹시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출구 전략을 알고 있는 걸까? 버블이 터지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 실제로 지금, 그리고 놀랍게도 AI는 이미 돈을 벌고 있다. 바로 B2B 시장에서. 2024년 전 세계 모든 기업의 CEO와 임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숙제가 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실적 발표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이 지배한다. 그리고 이 강박은 곧 돈이 된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선택지는 3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챗 GPT를 쓰려면 MS, 제미나이를 쓰려면 구글, 클로드를 쓰려면 AWS. 결국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월 구독료, 토큰 사용료, 스토리지 비용까지. 기업용 AI 시장은 SaaS의 종착역이다. 더 흥미로운 건 오픈 AI의 행보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 컨설팅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베인 앤 컴퍼니, 엑센추어 같은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파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직접 AI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기술 회사가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시대. B2B는 이미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700조를 정당화하기 부족하다. 더 큰 수익원이 필요하다. 구글은 죽어가고 있다. 2024년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증언 중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애플의 부사장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이랬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구글 검색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챗 GPT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다. 구글링은 is for old people. 구글링은 늙은이들이나 하는 것. Z세대는 더 이상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다. 챗 GPT나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던진다. 서울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조용한 카페 추천해줘 라고 자연어로 묻는다. 10개의 파란 링크를 클릭하며 정보를 조합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검색 광고 시장의 붕괴다. 구글의 수익 대부분은 검색 광고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면 광고를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구글은 끝인가? 아니다. 구글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AI 기반 맞춤형 광고다. 메타와 구글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보여준다. 클릭률과 전환율이 기존 광고 대비 수배 높다. 광고의 형태가 바뀌고 있을 뿐 광고 시장 자체는 오히려 커진다. 하지만 진짜 금맥은 따로 있다. 로얄 캐닌 사료가 2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줘. 당신이 AI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상상해보자. 에이전트는 24시간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당신 대신 구매를 완료한다. 이것이 단순한 자동화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진짜 혁명은 여기서 시작된다. 10,000명의 사용자가 똑같은 명령을 AI에게 내렸다고 가정하자. AI는 이 10,000명의 수요를 모은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직접 간다. 1만 개를 주문할 테니 개당 18,000원에 공급하시죠. AI가 대량 구매자가 되는 순간 유통의 판도가 바뀐다.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구매자에게서도 판매자에게서도. 쿠팡이 중개 수수료를 받듯이 AI 에이전트는 거래의 중심에 서서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오픈 AI는 이미 이 방향을 노리고 있다. 챗 GPT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다. 검색, 쇼핑, SNS, 예약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진화 중이다. 쿠팡, 네이버, 아마존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플랫폼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쿠팡 앱을 열지 않고 AI에게 세제 떨어졌어 사줘 라고 말하는 순간 중개자는 AI가 된다. 이것이 700조 투자의 진짜 목적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다. MIT의 경제학자들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는 냉혹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했으나 생산성 향상 효과는 미미하다. 수백억을 들여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왜일까? 첫 번째 이유는 성급함이다. AI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도입부터 하고 본 기업들이 많았다. 조직 구조는 그대로인 채로 AI 툴만 더 씌웠으니 효과가 나올 리 없다. 두 번째,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환상이다. 초기 AI 모델들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했다. 없는 법률 조항을 만들어냈고 틀린 재무 데이터를 자신있게 제시했다.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정에 제출했다가 징계받은 사건도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AI를 중요한 업무에 맡길 수 없다. 신뢰의 문제다. 하지만 전환점이 왔다. 오픈 AI의 O1, O3 같은 추론 모델의 등장이다. 이 모델들은 답을 빨리 내놓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치 인간처럼 문제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논리적 오류를 스스로 수정한다. 속도는 느려도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B2B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다. 계약서 감토, 재무 분석, 법률 자문. 여기서 실수는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진다. 추론 모델은 바로 이 시장을 정조준한다. MIT 보고서는 과거를 말하지만 AI는 이미 미래로 넘어갔다. 1960년 칠레 대지진. 규모 9.5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도 지진계 바늘은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도쿄 시민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땅은 분명히 흔들렸다. 단지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었을 뿐. 지금 AI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됐다. 구글의 검색 독점이 무너지고 수십 년간 유지되던 광고 생태계가 재편되며 유통 구조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지진계 바늘은 미친 듯이 요동친다. 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왜일까? 인간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지속적이고 일정한 변화에는 둔감하다. 매일 조금씩 물이 차오르는 욕조에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2022년 챗 GPT가 등장했을 때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AI는 일상이 됐다. 놀라움은 사라졌고 경계심도 풀렸다. 그 사이 지각판은 계속 움직였다. 당신이 유튜브를 보는 사이 엔비디아는 100조 원어치 GPU를 팔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구글은 제미나이로 검색 엔진을 재설계했다. 땅은 흔들리고 있었다. 단지 당신의 커피잔이 넘치지 않았을 뿐이다. 문제는 지진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다. 미세한 진동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단층이 어긋나면서 본진이 온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며 도시가 마비된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지진이 났구나. 하지만 지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지진계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갈린다. 전자는 미리 대피하고 후자는 무너지는 건물에 갇힌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6개월 빠른 사람들이다. 1년 빠르면 너무 일러서 손해보고 6개월 늦으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수익이 없다. 딱 6개월. 지진이 오기 전 지진계 바늘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승자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지진계는 뭐라고 말하는가? 신호를 정리해보자. 신호 1. B2B 시장의 현금 흐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AI를 쓰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다. 신호 2. 광고 시장의 구조 변화. 메타의 AI 기반 광고 전환율은 기존 대비 40% 높다. 광고주들은 바보가 아니다.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쓴다. AI 광고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광고비를 늘리는 것이다. 신호 3. 커머스 인프라의 급속한 구축. 오픈 AI는 쇼핑 기능을 테스트 중이고 구글은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출시했으며 아마존은 루퍼스로 AI 쇼핑을 시작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다. 이미 전투가 시작됐다. 신호 4. 추론 모델의 돌파. MIT가 지적한 생산성 문제의 핵심은 신뢰였다. O1과 O3의 등장으로 신뢰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쓰기 시작했다. 이 신호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다. 본진이 오기 전 전조다. 미세한 진동은 끝났다. 이제 지각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이다. 물론 반대 신호도 있다. 샘 알트먼의 거품 경고, MIT 보고서의 회의론, NVIDIA 의존도의 위험성. 이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이 균열이 건물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가? 아니면 보수 가능한 수준인가? 데이터는 후자를 가리킨다. 거품은 있지만 실체도 있다. AI는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그 규모는 매 분기 커지고 있다. 700조 원의 투자가 2년 안에 회수되지는 않겠지만 5년 안에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는 건 2년이 아니라 10년이다. 결론을 내리자.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 1. 지진계를 무시한다. AI 버블이야. 곧 터질 거야 라고 믿고 관망한다. 만약 당신이 맞다면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틀린다면 세상이 바뀌는 걸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10배 비싼 가격에 뒤늦게 뛰어든다. 선택지 2. 지진계를 읽는다. 신호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잡는다. 전 재산을 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조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균형 잡힌 노출을 유지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1995년 인터넷을 버품이라고 본 사람들은 옳았다. 닷컴 버블은 실제로 터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를 놓쳤다. 거품 속에 진짜 금맥이 있었다. AI도 마찬가지다. 과대평가된 기업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음 20년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품과 실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분은 지진계를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각판은 움직이고 있다. 바늘은 흔들린다. 당신은 커피를 마시며 아무 일도 없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진계 앞에 앉아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단 기억하세요. 본진이 온 다음엔 이미 늦습니다. 지진계를 읽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그로였습니다.